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그날의 비가 그친 후 극작가 서연의 세상은 다시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멈춰있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죠. 기타를 든 거리의 음악가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일이 봄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설레던 단오 축제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 밤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이름 모를 음악가와의 짧은 만남 이후 극작가 서연의 세상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에 남았던 차가운 벚꽃 잎의 감촉은 마법처럼 그녀의 굳어있던 펜 끝을 녹여주었다. 몇 달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하얀 화면의 공백 위로 마침내 새로운 이야기의 첫 문장이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그것은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살아있는 문장이었다.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녀의 이야기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한 줄씩 더해질수록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작을 열어준 사람을 다시 만나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깊고 고요했던 눈빛,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던 그의 기타 소리. 그는 누구였을까? 왜 그곳에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 서연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매일 오후가 되면 그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작업실을 나와 대학로 거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 낡은 서점 앞, 두 사람이 함께 비를 피했던 작은 처마 밑에서 멈추었다. 혹시나 오늘도 그가 그 자리에 앉아 기타를 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가 있던 자리는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는 이제 따스한 봄 햇살만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을 뿐이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서연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 만남은 정말 그날 하루뿐인 기적 같은 우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렸을 수도 있다.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겨우 피어나기 시작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다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와의 재회가 자신의 멈춰버린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단 하나의 희망처럼 느껴졌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그날도 서연은 실망감을 아는 채 돌아서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익숙한 기타 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소리는 낡은 서점이 아닌 길 건너편 작은 공원의 벤치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가 있었다.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 눈을 감은 채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머리카락 위로 부서져 내렸고 그의 주변으로는 비둘기 몇 마리가 한가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 혹시라도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고민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선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만 같았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연주를 멈추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다시 만날 줄 알았다고 말하는 듯 했다.
저 그날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서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잘 지냈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은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네, 덕분에요. 쓰지 못하던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 그녀의 이름은 서연. 지훈은 자유롭게 전국을 떠돌며 거리에서 노래하는 음악가였고, 서연은 세상의 이야기를 엮어 무대 위에 올리는 극작가였다. 연극과 음악.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공통점 아래 묘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다. 그들의 데이트 장소는 언제나 대학로였다. 두 사람은 벚꽃잎이 비처럼 흩날리는 길을 나란히 걸었다. 지훈은 길가의 작은 들꽃이나 하늘의 구름 모양 같은 서연이 무심코 지나쳤던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서연은 그런 그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영감의 조각들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낡은 레코드 가게에 들러 오래된 음반을 구경하기도 하고, 작은 소극장 앞에 붙은 연극 포스터를 보며 한참 동안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대학로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카페의 창가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대학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훈은 자신의 낡은 기타에 얽힌 사연들을 들려주었다. 전국을 떠돌며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새벽 기차역에서 홀로 맞이했던 아침의 쓸쓸함, 그리고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았던 순간들에 대해.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로드무비 같았다.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늘 정해진 틀 안에서 안정을 추구해왔던 서연에게는 낯설면서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서연 씨는 왜 글을 써요? 지훈이 문득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때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글쎄요, 예전에는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젠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쓰고 싶은 건지, 뭘 써야 하는 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연주해요. 누군가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연주하고 싶은 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거죠. 서연 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 기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연 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정답이 아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조언보다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서연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 하기보다는 그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길을 비춰주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깊어졌다. 서연은 지훈의 음악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고, 지훈은 서연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멜로디를 찾아냈다. 지훈의 자유로운 영혼은 서연에게 갇혀있던 세상을 벗어날 용기를 주었고, 서연의 깊이 있는 감성은 지훈의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감이 되었고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다. 벚꽃이 만개했던 대학로의 거리는 이제 두 사람의 추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빗속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깊은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의 삶을 단단하게 엮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 위로 계절이 부드럽게 흘러갔다. 연분홍빛 벚꽃이 지고 그 자리에 싱그러운 초록 잎이 돋아날 무렵 대학로 거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열기로 들끓기 시작했다. 바로 단오 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거리 곳곳에는 붉고 푸른 청사초롱이 내걸렸고 그 빛 아래로 형형색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의 물결이 넘실댔다. 서연과 지훈도 그 활기찬 인파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서연에게 축제는 늘 멀찍이서 바라보는 풍경일 뿐이었다. 시끄러운 소음, 낯선 사람들과의 부대낌은 글을 쓰는 그녀에게는 방해 요소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소란스러움의 가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여기저기서 풍겨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연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구성진 가야금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는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세상의 온기였고 그녀가 그 일부가 되었다는 기분 좋은 증거였다. 이쪽이에요. 서연 씨 놓치면 안 돼요. 지훈이 인파 속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에 서연은 안도감과 함께 미묘한 설렘을 느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마치 한 쌍의 어린아이들처럼 축제의 풍경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네를 높이 뛰는 아가씨의 치맛자락을 보며 감탄하기도 하고 씨름판을 둘러싼 사람들의 함성에 섞여 함께 목청껏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지훈은 능숙하게 솜사탕 2개를 사와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고 서연은 달콤한 구름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감각에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웃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이 바로 오늘, 이 밤을 위해 이곳에 모여든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문득 몇 달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텅 빈 화면 앞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모습, 비에 젖은 채 대학로 거리를 헤매던 외로운 모습.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도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를 그 깊은 터널에서 꺼내준 사람, 그녀의 흑백 세상에 다시 다채로운 색을 칠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바로 옆에서 웃고 있었다. 우리 잠시 좀 조용한 데로 갈까요? 축제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축제의 중심부에서 살짝 벗어나 작은 공원 한쪽에 놓인 벤치를 찾아 나란히 앉았다. 시끄러운 축제의 소음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아련한 배경음악처럼 들려왔고 두 사람 주위로는 고요한 밤 공기가 감돌았다. 고개를 들자 도시의 밝은 불빛 위로 기적처럼 몇 개의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서울에서도 별이 이렇게 잘 보일 때가 있네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게요. 꼭 오늘 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 같아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별빛을 바라보던 시선을 천천히 서연에게로 옮겼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깊고 따뜻했다. 희곡은 잘 되어가요?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신기하게도요. 막혔던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풀리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지훈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원래부터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죠. 그의 겸손한 말에 서연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이야기든 완성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 언젠가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더 진지해져 있었다. 언젠가 서연 씨의 이야기가 이 대학로에서 가장 큰 무대에 오르는 날, 제가 그 공연의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주인공이 처음 사랑에 빠지는 순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연 씨의 문장 하나하나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제가 선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추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다. 함께 미래를 그리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었다.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가 함께하고 싶다는 가장 완벽한 고백이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이번에는 슬픔이나 외로움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품에서 기타를 꺼내 들었다. 말 대신 이걸로 대답할게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타줄을 튕기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의 멜로디가 낯선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위로였다면 지금의 연주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는 따뜻한 대화 같았다. 첫 음은 수줍게 시작했지만 이내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벚꽃길처럼 화사하게 피어났다. 선율은 함께 웃었던 순간의 경쾌함을 담아 통통 튀어오르다가도 서로의 깊은 고민을 나누던 밤처럼 차분하고 진지하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의 음악 속에서 두 사람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음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을 유영했다. 음악은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당신을 만나 나의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의 연주에는 서연을 향한 모든 애틋함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기타의 마지막 울림이 밤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사라졌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세상은 더없이 고요했고 오직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만이 별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녀 인생의 가장 완벽한 절정이라는 것을 서연은 의심할 수 없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다. 가장 완벽했던 행복의 순간은 때로 너무나 짧아서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련하다. 단오 축제의 밤, 공원 벤치에서 나눈 지훈과의 약속은 서연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별처럼 박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그의 기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자신의 미래를 함께 그려주는 그의 따뜻한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희망과 설렘만이 가득한 것 같았다. 작업실에 도착한 그녀는 현관문을 열기 위해 무심코 가방 안으로 손을 넣었다. 손에 잡힌 것은 차가운 열쇠 꾸러미가 아니라 조금 눅눅하고 모서리가 다른 낡은 노트 한 권이었다. 지훈의 것이었다. 아까 벤치에서 기타를 다시 케이스에 넣을 때 그가 무심코 옆에 놓아두었던 모양이다. 그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표지, 그 안에는 그가 만든 수많은 멜로디의 조각들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서연은 노트를 가슴에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의 자유로운 영혼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보물. 그녀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이런 덤벙쟁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어쩌면 이것은 하늘이 준 또 한 번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오늘이 가기 전에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완벽한 핑계.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낡은 악보 노트를 손에 꼭 쥔 채 다시 밖으로 나섰다. 지훈은 가끔 대학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축제가 끝났으니 아마 그곳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축제의 마지막 불빛이 여전히 거리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들뜨고 소란스럽던 인파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들의 즐거웠던 웃음소리가 희미한 잔향처럼 남아있었다. 서연의 발걸음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노래의 섬이라는 작은 간판 앞에서 멈추었다. 낡은 나무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다행히 아직 사람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지훈의 목소리였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서울에 있는 동안 잘 지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담담했다. 이어서 조금 나이가 든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페 사장인 듯했다. 인사는 무슨. 자네 같은 실력 있는 친구가 우리 가게에서 노래해준 것만으로도 내가 고맙지? 그런데 정말 이대로 떠날 건가? 요즘 자네 노래 들으러 오는 손님들도 꽤 늘었는데 아쉽구먼. 떠난다니.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이야기일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문틈에 귀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네, 원래 단오 축제까지만 일 도와드리기로 했잖아요. 약속은 지켜야죠. 지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거기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아쉬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듯한 단호한 어조였다. 허허, 그놈의 약속은? 하기야 자네는 원래 한 곳에 얽매이는 놈이 아니었지? 그래서 다음 행선지는 정했고? 아직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보려고요.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쪽은 아직 가보지 못해서요. 그들의 대화는 서연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남쪽이라니. 서울을 떠난다니. 그럼 함께 나누었던 그 약속들은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가장 큰 무대에 오를 그녀의 연극, 그 무대를 채울 그의 음악.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사장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요즘 같이 다니던 그 아가씨는 어쩌고? 극작가라고 했던가? 자네를 보는 눈빛이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던데. 그 아가씨는 알고 있나? 서연은 숨을 멈췄다. 제발,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함께 갈 거라고 혹은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해줘. 그녀는 속으로 간절하게 빌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윽고 지훈이 나직하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원래 이렇게 떠도는 사람인거려.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곧 이해해 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 했다.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손에 들린 악보 노트가 갑자기 천근만근의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해해 줄 거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빗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그에게 자신은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길 위에서 만난 좋은 사람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와 함께 꿈꾸었던 미래는 처음부터 오직 그녀 혼자만의 착각이고 환상이었던 것이다. 가장 행복했던 축제의 기억, 별빛 아래서 나누었던 벅찬 약속, 그녀만을 위해 연주해 주었던 애틋한 멜로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빛바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처음부터 떠날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행복의 절정에서 단 한 걸음 만에 추락한 사람처럼 그녀는 아득한 현기증을 느꼈다.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얼굴을 마주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악보 노트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그토록 설레게 했던 축제의 불빛은 이제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잔인한 조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발걸음은
이제 돌아갈 길을 잃은 채 천근만근 무거워져 있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이별의 예고. 지훈은 서연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축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과연 아무것도 모르는 지훈과 모든 것을 알게 된 서연, 그들의 사랑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